안녕하세요. 충청 24시 뉴스 시민기자 윤숙희입니다. 지금은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초비상 상태인데요. 이런 와중에도 4.15 총선은 어느덧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많이 어려운 시기인데 지역 일꾼을 뽑는 것도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중요한 일인 만큼 오늘은 이창원 예비후보를 모시고 총선에 임하는 각오와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방송은 라이브로 진행되기 때문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후보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선거철인데 많이 바쁘시죠? 네, 코로나19 때문에 선거운동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선거 예부운동은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SNS라든지 아니면 문자, 메시지 아니면 뭐 음성 녹음 서비스 뭐 이런 정도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활동을 바깥에서 못하시니까 선거운동을 못하시니까. 예, 맞습니다. 네네. 우선 지역 유권자분들에게 자신의 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논산, 계룡, 금산 유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예비후보 이창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에 대해서 정치인이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많은 불편을 드린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계룡산 아래 상월면에서 10대를 대대로 살아온 기후학파 후에 이창원입니다. 17년간 국세청 공무원의 행정 경험이 있으며 현재는 논산에서 세무회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7년간 강의를 한 경험이 있으며 금융기관 감사로서 3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저는 4.15 총선의 유권자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미래통합당 경선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미래통합당 공관위는 지난 5일 논산, 계룡, 금산 경선 결과를 발표하면서 후보님 등 4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박우석 후보를 단수 공천하면서 나머지 후보들은 경선 기회 자체를 박탈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모두 크게 반발하고 계시는데요. 혹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 역시 공관위 결정에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후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이유 없이 단수 공천을 한다는 것은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후보자를 선택하려고 하는 민주정당이기보다는 오히려 민주정당인 반민주적인 정당을 자임하는 그런 단수 추천 형태에 대해서 울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미래통합당의 박우석 후보 공천 미락설로 인해서 잡음이 계속됐고 이인재 전 의원도 지난 7일 전격 사퇴 선언을 했습니다. 혹시 박우석 후보에게 하실 말씀이 없는지요? 일단 제가 그 박우석 후보가 단수 공천을 받으면서 제가 공관위에다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후보가 있으면서 불구하고 단수 공천으로다가 해서 후보자를 정하게 되면은 다른 후보자들은 과연 어떤 의도로 그랬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없어서 제가 공천관리위원회에다가 재심 청구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바로 기각을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네. 지금 현재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이창원 후보님께서 혹시 공관위 입장이 바뀌지 않으면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이 점 유권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예. 예, 이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공관위 결정에 대해서 재심 청구를 했습니다만 기각받았습니다. 그 후에 박우석 후보의 공천 밀약설이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어서 그것은 아마 공관위에서 재심 요구한 사항에 아마 포함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고 공관위에서도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천 밀약설에 대한 일부 언론을 증거로 해서 제가 당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 방법으로 해서 당에다 요청하는 상태고 지금은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제가 과연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옳을지 아니면 당에 남아서 2년 후 정권 교체에 힘을 보탤지 사실상 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나온다는 것은 여러모로 보수 대통합의 장애 요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결정 과정에서 일부 박우석 후보가 단수 공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받지 못하고 과연 이런 후보가 나중에라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또 어떤 야당에 대한 공격의 빌미가 돼서 후보자로서 어떤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무소속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어떤 당의 어떤 결과를 제의 결과를 기다려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네, 지금 심정이 많이 복잡하실 것 네. 같은데요. 선거는 2등은 필요 없다. 1등만이 살아남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예. 현재 판세는 김종민 후보, 박우석 후보 등 좀 만만치 않은 후보들이 이창원 후보님의 상대가 될 텐데요. 네. 혹시 민생당이라든지 다른 후보와의 연대를 생각하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상 단수 공천을 받고 나서 저에게 여러 정당에서 제의가 들어왔습니다만은 제가 선거 출마하기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보수가 통합돼야 된다 이런 가치관에 전혀 변동이 없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 제의가 들어온 것은 맞습니다만은 저는 미래통합당에 과연 무엇을 할 것인지 보수제 통합에 제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이것은 추후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런 공천 과정에서 좀 더 투명하고 힘 있는 후보가 현재 국회의원인 김종민 후보하고 경쟁력 있는 후보를 택하게 될지를 당에다 요청한 바 있고 여러 가지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네. 이번 질문은요, 예.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지금 출사표를 던진 타 네. 후보와 비교해서 나 이창원 후보만이 이런 강점이 있다. 이래서 내가 꼭 당선되어야 한다. 네. 이런 장점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어려운 질문이 되겠습니다만은 네. 제가 본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영국의 유명한 정치인 처칠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자가 처칠한테 어떻게 하면 정치를 잘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처칠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일이나 모레 아니면 1년 후, 4년 후 어떻게 사회가 변하고 그 변화하는 사회에 정치인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한 정치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기자가 다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예측이 틀렸을 적에는 그러면 그 정치인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질 하는 얘기가 만약에 그 예측이 틀렸다 하게 되면은 그 틀린 이유를 유권자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훌륭한 정치인이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는 상월면에서 10대를 대대로
살아오면서 우리 지역의 정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종시에 정부 종합청사가 내려와 있습니다. 일부 청와대 또 국회의사당 이런 분소가 우리 세종시에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는 그런 우리 고장은 세종시의 정부 종합청사, 청와대가 우리 계룡시, 또 국회의사당은 우리 논산에 내려오면은 과연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값도 잡힐 것이고 동서가 화합하고 남북이 하나로 되는 그런 논산 시대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 우리 고장에 국회의원이 됐으면 제 꿈입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논산에서 수대를 살아오면서 네. 지역 발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논산 계룡 금산을 위한 자신만의 공약이 있다면 여기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공약으로 논산시 2개, 계룡시 2개, 금산군 2개를 제가 제시한 바 있습니다. 논산에는 탑종호 주변이 천혜의 자원입니다. 제가 여러 나라를 이렇게 다녀보면서 느낀 것이 탑종호만한 그런 천혜의 자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탑종호 주변에 5만의 신도시를 만들고 각종 호텔을 짓고 연수원을 짓고 아니면 국제회의장을 지어서 우리 논산의 경제를 살리고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제가 공약 1호로 거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논산은 백제시대 때 공주, 부여, 황산벌이 있는 우리 논산은 백제시대 때의 유적입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때는 기호학파의 본산이고 우암송시열, 윤중고택 있듯이 파평윤씨의 어떤 집성춘이 있었던 조선시대 때의 어떤 문중의 대표적인 우리 고장이 기호학파의 본산입니다. 일제시대 때는 강경포구에 강경읍이 100년 전에 강경읍이 됐을 정도로 문화가 융성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공약으로 전국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우리 논산에 유치해서 수학여행을 3박 4일 수행하면서 우리 고장을 체험하고 우리의 역사, 춤과 쇼를 배울 수 있고 정신교육을 할 수 있는 우리 수학여행 관광 단지로 만들어서 우리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저는 늘 갖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계룡시 공약은 대실지구에 이케아 단지 또 그 유관기선 시설 또 대규모 아파트 시설 그 다음에 계룡 산업 1, 2단지에 일자리를 만들어서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들이 계룡시의 인구를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어떤 그런 공약이 아닌가 해서 제가 그렇게 제시를 해드렸고요. 금산은 5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금산 세계 인삼 엑스포가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2021년도에는 금산에서 열리지 않습니다. 제가 2026년도에 금산 세계 엑스포를 열릴 수 있도록 제가 온심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산 인삼약초 세계화 명품화에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약을 가지고 유권자들한테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약사항 잘 들었습니다. 논산, 계룡, 금산 지역이 모두 민주당 시장 군수 출신인데요. 혹시 현 정국과 시정을 평가한다면 몇 점을 주고 싶으신지요? 제가 시장
군수 그런 분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기는 제가 지금 어렵고요. 기본적으로 시장 군수는 정부의 예산으로다가 국민들의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노력을 해야 되고 체계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정당 자체가 개입한다는 것 자체를 저는 사실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 군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닌 것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예.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지역민과 예. 유권자 여러분들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논산, 계룡, 금산 유권자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생업의 시장을 받고 또 생활에 불편을 드려서 심지어는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서 흉기를 가지고 약국에 가서 행패를 부리는 이런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과연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대처했는지 총체적인 난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고 애교 문제도 마찬가지고 제가 바라보는 문재인 정부의 3년 성과는 참으로 우리가 참을 수 없을 만큼 그런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과연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 난국을 헤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정권 교체를 이루도록 하도록 제가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창원 후보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아주 네.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이창원 예비 후보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충청 24시 뉴스 시민기자 윤숙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